morning. Thanks for coming early in the morning on Sunday. I'm going to speak in Korean mostly because it's suitable for Korean teachers. So please, Becky, help Peter to understand. 네, 그럼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프레젠팅 해드릴 책은 쿼트로 리딩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쿼트로 리딩을 활용해서 영어 시험에서, 영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항상 시험을 준비하죠. 크고 작은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스트를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테스트에서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은 항상 지난 시험에 대해서는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시험에 대해서 바로 걱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지난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를 물어보는 것이 다음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학생들은 첫 번째 항목에서 보시듯이 I can't understand the passage because there are many words that I don't know the meaning of.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패시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자체의 레벨이 본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단어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러프 아이디어는 알겠지만 텍스트에서 의미하는 러프한 아이디어는 알겠지만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독해 능력은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럼 보시면 Most of texts are way too long. 너무 텍스트가 길어서 I can't remember the information. 자, 그 정보를 기억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It's even harder to understand the answer choices. Multiple choice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타임 매니지먼트가 일단 안 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fast reading skill이나 어떤 그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부분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자기의 문제점, 위크니스가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음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쿼트로 리딩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학생들의 일반적인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암과 동시에 그 자기가 치러야 하는 테스트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역시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런 입시 제도나 학교 시험의 트렌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나오는 그 학교 시험의 트렌드를 보면 서술형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항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수능이나 니트 시험에 대한 이해도 선생님들이 또 하셔야 되는데 특히 니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과 라이팅 평가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또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쿨 테스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서술형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문법 문제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의 문장을 어떻게 다른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지 패러프레이징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한국어 트랜슬레이션을 주면서 A의 우리말에 맞는 영어 문장을 쓰시오. 이렇게 영어 센텐스 라이팅을 하는 문제들도 저희 학교 내신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혹은 이런 식으로 보기에 알맞은 단어들을 이제 일단 주고 그 단어들을 잘 배열을 해서 어법에 맞게끔 작문을 하는 문제들. 센텐스 라이팅의 유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 어떤 어휘의 그 활용을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상단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Experts say that only 35% of our communication is through spoken language. The other 65% is communicating through the way we stand or sit, the expressions on our faces, and our gestures. These things are called body language. 자, 이런 문장을 주고 밑에 4번 문제가 뭐냐면 body language를 아래와 같이 definition을 내릴 때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단 본문의 단어를 고쳐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Body language is an means of communication like gestures, facial expressions, and so on. 이렇게 나왔죠. 이게 서울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아침 일찍 물어보니까 또 잘 모르시겠죠. 이게 답은 unspoken입니다. 예, unspoken이라는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명시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 맞히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텍스트의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또 스포큰의 그 헤드워드가 되는 스피크에 해당되는 다양한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어야지 사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내신 문제라고 해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보시면 English definition과 연관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definition도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서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리딩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앞서서 보셨지만 어휘의 어떤 절대적인 양을 조금은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센텐스부터 전체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쿼트로 리딩에서 어떻게 보캐블러리를 커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